평생 건강 100세.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어느덧 의사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유독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해서 캑캑거리거나 하루 종일 목을 가다듬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후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진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저 또한 의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도라지 배즙이다, 수세미 액기스다 해서 목에 좋다는 건 다 드셔보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나 차라고 해도 그 재료가 가진 성질을 정확히 알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그리고 올바른 조리법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그저 맹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임상 경험과 한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후비루 증상을 완화하고 목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6가지 체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어떤 차가 좋다는 식의 겉핥기 정보가 아닙니다. 왜 이 차를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약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마셔야 가장 흡수가 잘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차 소개에 앞서 후비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들이 필요한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꼭 맞는 차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후비루 치료의 핵심은 크게 6가지 기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거담 작용입니다. 목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염 작용입니다. 콧물과 가래가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기관지와 목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염증을 가라앉혀야 가래, 생성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수작용, 즉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후비루의 근본 원인을 몸속에 쌓인 노폐물 덩어리인 습담으로 봅니다. 이 끈적한 체액을 맑게 걸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건비작용입니다. 비위, 즉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 질환인데 왜 소화기를 이야기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약해서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노폐물이 위로 역류하여 가래가 되고 후비루를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자음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진액, 즉 좋은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데 점막이 마르면 가래는 더 끈적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촉촉하게 적셔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조화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오장, 육부가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식재료와 약재를 분석한 결과 이 6가지 효능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차는 도라지차, 생강꿀차, 무차, 영은차, 어미야차, 그리고 맹문동차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6가지 보약 같은 차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도라지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도라지를 길경이라는 이름의 약재로 부릅니다. 예로부터 오래된 기침과 가래에는 길경만 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호흡기 질환에는 으뜸으로 꼽히는 재료입니다. 도라지가 후비루에 탁월한 이유는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이 사포닌은 기관지 점막의 분비 기능을 항진시킵니다. 쉽게 말해 목 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윤활유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끈적한 가래를삭여서 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도라지에는 이눌린 성분도 풍부한데 이는 좁아진 기관지를 확장시켜 숨쉬기를 편안하게 하고 가래가 밖으로 쉽게 밀려 나오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라지차를 끓일 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펄펄 끓이거나 그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드시곤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도라지의 효능을 절반도 못 보시는 겁니다. 도라지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을 제대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찬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말린 도라지 20g을 준비합니다. 생도라지보다는 말린 도라지가
약성이 더 응축되어 있어 차로 마시기엔 더 적합합니다. 이 말린 도라지를 바로 끓이지 마시고 찬물 500ml에 넣고 약 30분 정도 충분히 불려주셔야 합니다. 찬물에서 천천히 불리는 과정이 있어야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이후 가열했을 때 사포닌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물속으로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30분이 지나면 그 물 그대로 불에 올려서 중간 불에서 약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도라지차는 특유의 아린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아린 맛이 바로 약효이지만 마시기에 너무 불편하시다면 꿀을 한 스푼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살균 작용과 보습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라지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도라지차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위 점막을 다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빈속에 드시면 속 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라지차는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한 잔씩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는 생강꿀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라지가 가래를 삭이는 데 집중한다면 생강꿀차는 후비루를 유발하는 몸속의 차가운 기운과 습기를 몰아내는 데 특효약입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찬 바람만 쐬면 콧물이 주르륵 흐르고 목 뒤로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도라지보다 생강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천을 높여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 순환이 빨라지고 정체되어 있던 수분 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콧물이나 가래 같은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생강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여 목과 코에 있는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그렇다면 생강꿀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말린 것보다는 수분이 있는 생생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생생강 30g을 준비하셔서 아주 얇게 저며줍니다. 얇게 썰어야 성분이 잘 우러납니다. 물 600ml에 얇게 썬 생강을 넣고 끓이는데 이때 불 조절이 핵심입니다. 처음 10분 정도는 센 불로 팔팔 끓여서 생강의 매운 향과 성분이 밖으로 힘차게 뿜어져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 20분 정도 은근하게 우려냅니다. 이렇게 정성껏 끓인 생강물을 바로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끄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꿀 속에 들어있는 좋은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김 식힌 후에 꿀을 기회 맞게 타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꿀차의 섭취 타이밍은 도라지차와는 반대입니다. 하루 중 우리 몸의 양기가 가장 필요한 시간, 바로 아침 공복이나 오전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밤새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코와 목의 순환을 돕습니다. 반면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의 기운이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잠이 잘 안 오거나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 후비루에 좋다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무는 나복자라는 약재로 불릴 만큼 소화기와 호흡기를 동시에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제가 앞서 후비루의 원인 중 하나로 소화기능 저하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위장에 가스가 차고 담적이라는 독소가 생기는데 이것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목을 자극하고 가래를 만듭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여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역류로 인한 후비루 증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줍니다. 또한 무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성질이 있어 마른 기침을 자주 하거나 목이 간질간질한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기침이 심할 때 무즙을 먹었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차를 만드실 때는 무의 껍질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의 알맹이보다 껍질에 비타민C와 각종 항산화 성분이 2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 200g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물 700ml에 썰어둔 물을 넣고 끓이는데
여기에도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처음 15분 정도는 냄비 뚜껑을 열고 끓이셔야 합니다. 무특유의 매운 냄새와 흙냄새 같은 잡내를 날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정도 냄새가 날아갔다 싶으면 그때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25분간 더 끓여줍니다. 이렇게 뭉근하게 끓여야 무의 단맛이 깊게 우러나오고 영양분 손실 없이 진한 차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무차는 다른 차들과 달리 꿀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무 자체에서 우러나온 은은한 단맛을 즐기며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안이 개운해지고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차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입니다. 식전에 무차 한 잔은 위장의 운동을 미리 도와주어 소화력을 높여주고 식사 후에 생길 수 있는 가래를 예방해줍니다. 여기까지 도라지, 생강, 물을 이용한 3가지 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만성적인 염증을 잡고 부족한 진액을 채워주는 더 놀라운 차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체질과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뒤이어 소개할 차들이 어쩌면 여러분께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4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는 영은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들이 소화기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후비루의 원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영은차는 이미 손상되어 예민해진 목과 기관지 점막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고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진료실에서 후비루 환자분들의 목 안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넘어가는 콧물과 가래 때문에 점막이 벌겋게 부어 있거나 미세한 출혈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바로 이럴 때 영은은 식탁 위의 반찬이 아니라 훌륭한 치료제가 됩니다. 영은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속은 희고 깨끗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영은이 뭉친 피, 즉 어혈을 풀어주고 지혈 작용을 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봅니다. 영은을 잘랐을 때 끈적하게 늘어나는 실 같은 물질인 뮤신과 영은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특히 탄닌 성분은 강력한 수렴 작용을 합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느슨해진 것을 조여준다는 뜻인데 염증으로 인해 헐겁고 부어있는 점막 조직을 단단하게 조여주고 점막 표면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보호막이 외부의 세균이나 자극 물질로부터 목을 보호해주어 기침과 이물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은차는 어떻게 끓여야 약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은을 손질하실 때 지저분해 보인다고 필러로 껍질을 다 깎아내십니다. 하지만 영은의 핵심 성분인 탄닌과 폴리페놀은 과육보다 껍질의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은차를 만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흙만 깨끗이 털어낸 뒤 통째로 썰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신 영은 100g을 얇게 썰어 물 600ml에 넣고 끓입니다. 이때 불 조절은 약한 불로 45분 정도 뭉근하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은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센 불로 빨리 끓이면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영은차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꿀이나 설탕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영은차 특유의 약간 떫고 씁쓸한 맛. 그 맛 자체가 바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효입니다. 단맛을 추가하면 이 수렴 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떫은 맛이 너무 강해서 마시기 힘들다면 꿀 대신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이나 레몬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레몬의 상큼함이 떫은 맛을 중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레몬의 비타민C가 영은의 한겸증 작용을 도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5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차는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의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5가지 맛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각각 작용하여 균형을 맞춰준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후비루 치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맛은 바로 신맛입니다. 오미자의 강한 신맛은 흩어진 기운을 몸 안으로 끌어모으는 수렴 작용을 합니다. 후비루 환자분들은 콧물이나 가래가 제어되지 않고 밖으로 흐르거나 목 뒤로 넘어가는데 오미자의 신맛이 기관지와 폐의 괄약근 같은 조절 장치를 조여주어 과도한 분비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오미제 풍부한 리그난과 고미신 성분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만성적인 기침이나 천식 기운이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잦은 기침으로 인해 폐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기운이 없고 목소리에 힘이 없는 분들에게 오미자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만드는 방법이 다른 차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라지나 무, 영은은 모두 불에 끓여서 우려냈지만 오미자는 절대로 뜨거운 물에 끓이면 안 됩니다.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쓴맛과 떫은 맛이 너무 강하게 우러나와 먹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열에 약한 비타민과 유기산 성분이 파괴되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미자는 반드시 냉침, 즉 찬물에 우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미자차의 핵심 기술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말린 오미자 15g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뒤 찬물 600ml에 넣습니다. 그리고 실온이나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천천히 우려내야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물병에 오미자를 넣어두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영롱하고 투명한 붉은색 차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찬물로 우려야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살아나고 약효 성분도 온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오미자차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물 대신 수시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500에서 700ml 정도를 텀블러에 담아 다니시며 목이 마를 때마다 한 모금씩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목점막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고 신맛이 침샘을 자극하여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오후만 되면 목이 잠기고 쉰 목소리가 나는 분들에게 오미자차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새 목에 힘이 생기고 호흡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차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차들도 훌륭하지만 이 6번째 차는 만성적인 건조함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맹문동차입니다. 맹문동은 그 이름부터가 보리맥, 제, 문문자, 겨울동자를 씁니다.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른 잎을 유지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약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맹문동을 폐의 음기를 보충하는 최고의 약으로 꼽습니다. 여기서 폐음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걸을 때 나무잎이 바짝 말라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바스락거리고 부서집니다. 하지만 물기를 머금은 싱싱한 나무잎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관지와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나 스트레스 혹은 만성염증으로 인해 기관지 점막의 진액이 말라버리면 점막이 예민해져서 작은 먼지나 찬바람에도 격렬하게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뱉어지지도 삼켜지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마른 가래 혹은 조담이라고 합니다. 맹문동은 바로 이렇게 바짝 마른 기관지에 고농도의 수분 크림을 발라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맹문동의 풍부한 고분자 사포닌과 점액질 성분은 폐와 기관지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전달하여 점막을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맹물은 금방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맹문동의 끈적한 진액은 우리 몸에 오래 머물며 조직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목이 항상 칼칼하고 헛기침을 자주 하며 가래가 떡처럼 붙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어떤 차보다 맹문동차가 필요합니다. 맹문동차를 끓일 때는 오미자와 달리 열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맹문동의 유효 성분인 점액질은 찬물에서는 잘 우러나지 않고 뭉근한 열을 가했을 때 비로소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은 볶은 맹문동 20g입니다. 시중에서 맹문동을 구하실 때는 속에 있는 심지를 제거하고 볶은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가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아픈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질된 맹문동을 찬물 500ml에 넣고 먼저 30분 정도 불려줍니다. 딱딱한 조직을 물로 불려야 나중에 끓일 때 성분이 잘 나옵니다. 불린 맹문동과 물을 그대로 불에 올려 끓이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가장 약한 불로 줄여서 25분간 천천히 달여줍니다. 이때 뚜껑을 덮고 끓이셔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끓이다 보면 물이 약간 줄어들고 색이 진해지며 숟가락으로 떠보았을 때 약간의 점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를 살리는 귀한 약물입니다. 완성된 맹문동차는 맛이 구수하고 담백하여 누구나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 무언가를 첨가할 필요 없이 그 자체의 구수함을 즐기며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맹문동차를 마시는 황금 시간대는 바로 저녁입니다. 우리 몸의 진액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재생되고 보충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2-3시간 전,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맹문동차 한 잔을 드시면 밤새 폐와 기관지가 촉촉하게 보습 케어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찢어질 듯 아프거나 목소리가 잠기는 증상이 훨씬 덜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비루를 다스리는 6가지 핵심 약차의 효능과 올바른 제조법, 그리고 섭취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내 몸의 현재 상태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6가지가 다 좋다고 하니 이걸 한꺼번에 다 섞어서 마시면 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약차는 비빔밥처럼 이것저것 섞는다고 해서 무조건 맛과 영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성끼리 충돌하거나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성분이 과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차 중에서 내게 꼭 맞는 단 하나의 차를 고르는 맞춤 처방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증상을 잘 체크해 보시고 가장 가까운 상황에 해당하는 차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소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며 콧물이 물처럼 맑게 흐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의 기초천이 떨어져서 수분 대사가 정체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꿀차가 가장 적합합니다. 생강의 열기가 콧물을 말리고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단,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생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래가 아주 끈적하고 누런색을 띠며 목에 딱 달라붙어 뱉어지지도 삼켜지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기관지 내부에 노폐물이 꽉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강력한 거담 작용을 하는 도라지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이 비누 거품처럼 작용하여 끈적한 가래를 씻어내 줄 것입니다. 셋째, 식사만 하면 가래가 더 심해지고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후비루는 위장에서 시작된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소화제를 먹는 기분으로 식전에 무차를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무가 소화를 돕고 위장 내 가스를 제거하여 목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넷째, 목이 자주 따끔거리고 붓거나 가래에 피가 살짝 섞여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는 점막에 염증이 심해 미세한 출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지혈작용과 소염작용이 뛰어난 영은차를 드셔야 합니다. 영은의 탄닌 성분이 상처난 점막을 코팅하고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줍니다. 다섯째, 목이 항상 건조하고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으며 목소리가 쉽게 쉬는 분들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이나 노인분들처럼 체내 진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오미자차나 맹문동차가 필요합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새콤한 오미자차로 입안을 적시고 밤에는 구수한 맹문동차로 폐 깊숙이 보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2가지는 함께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차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양약처럼 한두 번 먹고 증상이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밥을 먹듯이 하루 한두 잔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체질이 개선되는 데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차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습관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도 조절입니다. 후비루 환자에게 건조함은 쥐약과도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실내 습도를 반드시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습기를 활용하시거나 방 안에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목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의 요령도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차 외에도 평소에 미지근한 맹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이때 절대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식도를 수축시키고 기관지의 섬모 운동을 방해합니다.
항상 청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옆에 두고 목을 축인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구강청결입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세균의 1차 관문이 바로 입안입니다.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잠들기 전에 소금물이나 가글로 입안과 목구멍을 헹궈주시면 후비루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단순히 민간요법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사례와 한의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치료의 연장선입니다. 도라지, 생강, 무, 연근, 오미야, 백문동.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재료들이 여러분이 그토록 괴로워하던 목의 이물감과 콧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습도, 그리고 내 몸을 아끼고 보살피려는 작은 정성이 모여 평생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나가 내게 맞는 재료를 사서 정성스럽게 차를 달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쐬는 것만으로도 코와 목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차를 드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본인의 체질이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확인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이 상쾌해지고 숨쉬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날까지 저 이정훈이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